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고릴라TV 스몰캡 리서치 센터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이재모 대표를 모시고 한번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방송에서만 보다가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모시고 보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제가 지금 요 글라치 채널에 세 번째 출연 중인데, 네, 그동안 이제 김 PD하고만 촬영을 하다가, 제가 예, 이제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르는 그쵸. 박창영 대표님하고 오늘 또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어색한 느낌을 받으면서 매번 또 같이 또 환경에서 방송을 촬영했었는데, 맞아요. 오늘 색다른 느낌이 일단, 색다른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말하는데도 인사하는데도 지금 방송 톤으로 해갖고 나도 지금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밖에서 구경만 하다가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개장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하다가 9월 이후에 개편돼가지고 그 다음에 통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도 열심히 탐방 다니면서, 그러니까 네, 종목도 발굴하고, 또 보고서 리포트도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그 안성 가가지고 또 동성 그렇습니다. 화이트 또 네네. 탐방 갔다 왔던데. 제가 아마 여기서 또 동성 하이텍 발표를 하긴 할 건데요. 경기도 안성을 이제 찍고 돌아오는 길에, 네. 그 서울의 교통체증,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시간 걸려 복귀했는데, 그래도, 3시간 복귀면 가는 시간 포함하면 대략 5시간. 그렇죠. 그래도 먼 길을 가도 얻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꼭 찍고 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질문. 일단 동성 와인텍 사요, 말아요? 일단 사십시오. 동성 네. 와인텍. 동성 하이텍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는 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발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JV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한미 이제 그룹사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고, 16년도가 아마 그때쯤 편입이 됐을 겁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기업 되게 좋았던 기업이고, 약국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약 봉지, 뭐 이런 쪽 그렇죠. 만드는 이런 자동화 기계, 뭐 이런 쪽 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뭐 많이 업데이트된 내용 있나요? 일단 뭐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실적이 좀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영업이 거의 안 되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해서 보니까 확실히 해외 쪽에서 영업이 터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못했던 영업까지도 더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신규 장비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내년도에는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JVM 정확하게 또 이재모 대표를 모시고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떠한 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 듣기 전에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또, JVM 처음 듣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JVM 사업 내용, 투자 포인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우치형 자동 조제 시스템 1위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는 약국 가시면 약국 가셔가지고 약을 받으면 이렇게 봉지를 받습니다. 그 약 봉지 자체가 그냥 파우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우치 형태에 들어가는 약들을 분류한다든지 또는 분배, 그 다음에 잘 들어갔는지 뭐 검사, 검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자동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냥 자동화 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고 파우치면 여기서 이거 주머니 말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작은 예, 불투명하게 약간 네. 이렇게 보여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이렇게 찢어서 먹죠. 찢어서 예, 먹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 파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파우치형 조제 시스템 1위기요. 근데 네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파우치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죠. 습기에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 맞습니다. 변질이나 이런 부분 좀 막아주는 이런 쪽도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치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또 해외로 가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바이알이라도 부르긴 하는데요. 바이알 타입. 그래서 약을 막 이렇게 덜어서 먹죠. 되게 무겁잖아요. 이거 네네네. 깨지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블리스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드시는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플라스틱 이를 네, 아니 돌리던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요? 따서 먹는 거예요. 아. 이게 따서 먹는 거를 블리스터 블리스터. 타입. 예, 네. 이렇게 돌려서 따서 먹는 거는 바이알. 바이알. 요게 이제 미국 그래서 쪽. 바이알 병 그렇죠.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미국 쪽이고 이렇게 까서 먹는 게 유럽 쪽. 이런 거 깨알 상식이네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파우치 타입. 그렇죠. 그래서 요 포장의 어떤 형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리가 잘 잡았지만 해외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JVM이 사실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이 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주요 제품이 다 어려워요.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사 보면 주요 제품, 신제품 다 영어야. 어떻게 된 게. 네, 제가 요걸 쫙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네. 사실 더 자세하게는 영상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풀어주라고 지금 여기 모셔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이름을 그냥 하나의 상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인티팜 이런 거는 약국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보니까. 그냥 브랜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런 걸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기업 탐방 일자가 11월 17일인데 발간 일자 11월 18일 이거 실화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 탐방 갔다 와서 이거는 갈아 넣은 건데 하루 탐방 만에 다녀오고 네.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그날 퇴근해서 저녁에 쭉 쓰는 거죠. 잠은 잘 자고 계시죠? 잠은 잘 자고 있습니다. 네,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투자 포인트니까 그걸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AT-DPS 요거는 전자동 정제 분류 및 포장 시스템이니까 이게 가장 메인 제품이고요. 포장 시스템이다. 바이젠이라고 부르는 제품은 그냥 요 검수 요걸 예 떠올리시면 됩니다. 검수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네. 약봉지 이렇게 감깁니다. 그러면 네, 그쵸. 또 끊어줘야죠. 그래서 그쵸, 아마 끊어주는 거. 그때 쓰이는 장비니까 통합적으로 대부분 다 들어갈 거고 이런 와인딩이랑 커팅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2차 전지 보통 이제 음극재 전지박 들어가게 되면 맞습니다. 이제 동박을 이렇게 와인딩 해주고 그다음에 그 슬리팅 해주고 커팅 해주고 맞습니다. 뭐 이런 다 거 같은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원리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네, 이거는 전자동 약품 관리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병원 쪽에서 많이 이제 쓰이는 여기 보시면 이 캐비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캐비넷 쭉 있으면은 거기에 뭔가 이제 보관되거나 관리할 때 쓰는 가구 형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이송 것들이다. 분류 장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는 그렇게 거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우치형 자동 조제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나 이게 좋아. 글로벌 1등이다. 네. 그러면 웬만큼 불황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 이 회사가 2020년도, 21년도 사실 영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매출액이 한 1000억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중심으로 아마 많이 영업이 되었을 거고 올해 22년 들어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2022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대 있다가 1400억대까지 껑충 뜁니다. 1000억대 있다가 1400억까지. 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업사이드 올해 그래도 40%니까 네, 상당히 상당히 좋았었고 좋았네요. 해외에서 좋았던 이유들이 또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인력난이 해외 쪽에서 많이 심했었죠. 그래서 인력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 중심으로 이 장비를 좀 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지난 2년간 장비 교체 이런 것도 좀 어려웠겠죠. 지연됐던 어떤 이연된 그 수요가 발생이 된 게 해외에서 나왔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장비 포트폴리오가 다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가 지금 이 파우치 형태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알, 그 다음에 블리스터 포장하는 쪽 장비가 약했는데 요 장비도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조금씩 공급한 게 시장에서 좀 먹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슷한 뭐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데 제품 가격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만 올린 게 아니고 제품 자체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경쟁사하고 좀 비교했을 때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격만 올린 제품보다는 기능도 좀 더 좋아진 제품, 이제 이걸 선호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인간적으로 가격 올리려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바뀌잖아요. 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가격이라도 올릴 만한 그 요인이라도 그 그렇죠. 거리라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이거는 네, 지금 이런 현재 것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올해 환율이 워낙에 높았었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환율 높을 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저 태클. 아니, 가격 인상 효과는 사실 올해 소비자 전반적으로 물가가 그만큼 올랐잖아요. 원자재까지 그렇죠. 올라갔고. 그러니까 가격 인상 효과, 환율 이런 것들은 거의 매크로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장비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 그러면 우리가 바이알이나 블리스터 타입 들어가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장비도 다각화하고. 개발도 네. 했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리점들, 해외 유통망들도 새롭게 계약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고 좀 일부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갈색병, 우리가 있는 그렇죠. 이런 바이알 타입, 이건 네. 미국에서 많이 썼었고, 이렇게 까먹는 블리스터 타입, 이건 유럽에서 많이 썼었고. 네. 근데 이게 되게 가볍고 편한 파우치형으로 다 바뀌면 참 좋은데, 왜 안 바뀌냐? 예전부터 그냥 그대로 써왔으니까. 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 것도 사실 있고, 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나 이런 데 땅이 넓잖아요. 네.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포장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병원이라든지 약국 가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에 이제 많은 양을 포장하는 아, 형태. 대용량 포장.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타입 도시권에 계시면은 약국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3일치 뭐 이렇게 짧게 짓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도 좀 있고 뭐 그런 문제들, 뭐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포장 형태가 좀 다르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좋은 설명이네요. 이런 것들도 알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 기업 JVM 보는 데 있어서도 이해도도 훨씬 더 네.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파우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제품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기능적인 부분은 일단 개발이 완료된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 이제 전시회를 나가면 바이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필드 테스트,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장비를 도입시켜 봐가지고 시장의 어떤 반응들을 보겠죠. 근데 이 장비가 어떤 거냐면, 요거는 지금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회사에서 제가 볼 때 일괄적으로 보도 기사를 뿌린 것 같아요. 요 로봇팔이 적용이 됐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네. 로봇팔이 적용됐으니까 일정 정도의 자동화가 좀 더 기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약을 조제할 때 요 기존 장비보다 속도가 2배 이상 2배 빠르다. 이상 빨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약국 가셔가지고 약을 내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 시간이 좀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손님 입장에서 약을 빨리 받고 집에 가고 싶은 거고, 약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돌려야 되죠. 인건비도 세이브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생산성 자체가 좋아지니까 약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의 또 증가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향후에는 좀 선호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장 점검을 좀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필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조제 네. 자동화 시스템인데 궁금한 게 이게 개인마다 나는 감기약, 여기는 소화제, 뭐 짓는 약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조제를 빠르게 또 자동화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그 처방전 같은 거 처방전 입력을 딱 입력을 하죠. 하면 자동으로 그런 그렇죠. 것도 그래서 분류하고, 약이 애초부터 분류가 딱 된다라고 합니다. 아, 분류가 딱딱딱 돼서 그렇죠. 이거를 조제를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 그렇죠, 포장까지. 그렇죠. 아, 포장도 좋네요. 하는데 이제 검사까지도 하는 거죠. 그쵸.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네, 그런 몇 개 것까지도 들어갔나? 이런 그렇죠. 것도. 다 세팅한 대로 됐나 안 됐나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좋네요. 여튼 이 제품이 이제 새롭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도에 JVM 이야기할 때 이 장비 반응이 어떠냐 아마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거 언제 나오는 거죠? 정식 제품 출시는 지금 24년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내년에는 때문에 필드 테스트 네. 진행을 하는 거고 유럽에서 한다. 이거는 뭐 유럽에서 살 수도 있고 이제 뭐 미국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반응이 나온 쪽에서 아무래도 장비가 좀 들어가야겠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금 봐서는 유럽이 일단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점차 아마 지역을 확장을 시킬 거예요. 일단 본업단 확실히 올해 한 40% 늘어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 안 나왔던 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내년에 신제품 필드 테스트 진행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시면 내용은 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적 잘 나온다. 네. 그리고 뭐 장비 이런 것도 신규로 들어간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조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회사만의 강점이 뭐예요? 이 회사만의 강점은 사실은 이 회사는 바로 저평가 가치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만 기업들 보시고 밸류에이션 했을 때 싼가 비싼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좀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 내년도에도 실적은 뭐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적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성장률 둔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이 귀할 때 안정적으로 실적이 올라온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회사 근데 JVM은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친구는 약간 개별적인 성향이 강하고 거래량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사실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거래량 이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평상시 거래량 없다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가는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약간은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다가 제 의견을 줬는데요. 매수는 사실 지금 싸니까 사시는데 평소 주가 변동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좀 수량 늘려가다가 오히려 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 요 가격이 되면은 매도하는 말 그대로 가치 투자 전략인 거고요. 요 종목은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적합하진 않아요. 그럴 것 워낙에 같아요. 주가 변동폭도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보실 때 박정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좋은 거 알고 사업 좋은 거 알겠는데 주가는 정말 재미없어. 이런 그쵸.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한 달 전에도 좋은 회사고, 네네. 한 달 후에도 좋은 회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질 거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모멘텀.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 봐야 되냐? 싸게 사놓고 나중에 좀 열어봤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랬을 때 이 종목은 매도할 시기다. 그럴 때가. 예, 그러면 투자 포인트가 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얼마나 싼 거예요? 이 친구는? 요새 그래도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한 18,000원 정도 제가 보고 썼을 때는 거래가 됐어요. 많이 네. 올라서 요새는 한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는 대략 한 20%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TP 20% 네, 정도 제가 업사이드. 지금 보시면 타겟 PER을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요새 사실은 PER 기준으로 10배 미만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10배 미만이 아니라 이거 10배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네. 요즘 근데 같은 상황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최근에 네. 글로벌 1등이니까. 네, 지금 촬영 기준으로 보시면은 12월인데 네. 요새 의료기기 관련돼서 아, 인기가 그쵸. 꽤 있어요. 그래서 그쵸. PER 엄청 20배 세죠. 넘는 기업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 기업들 특징이 다 비슷해요, 사실은. 에스테틱 쪽이나 그렇죠. 치과 치료 의료기기 뭐 이런 네. 쪽에서 최근에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의료기기 관련된 장비주들이 생각보다는 요새 고배를 받고 있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나름의 보수적으로 PER 15배를 잡았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이렇게 24,000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친구 히스토리컬 PER 밴드나 아니면 피어 그룹들 대략 어느 정도 평가받는지 좀 확인 가능할까요? 일단 이 기업은 사실은 국내에선 비교할 만한 기업이 사실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업을 이제 동종 업종에서 찾기는 어려웠었고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의료기기 업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PER, 그러니까 적정 PER을 개인적으로 한 20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의료기기 쪽은 고령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비교할 그런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점 잡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의료기기 쪽은 평균 PER을 20배 정도로 본다. 그래서 지금 사실 11배 정도이니까 주가는 그래도 같은 업종 내에서는 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스토리컬 PER 밴드나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찾아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2015년, 17년, 19년 그때 바이오 붐이 일어날 때 그때 사실 PR이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그렇죠. 그때는 제약 바이오에서 꿈과 희망을 먹고 PDR 그러니까 Price to Dream Ratio 이런 부르짖을 때 그때는 PR이 있는 기업 어떻게 사?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산단 말이야. 너는 꿈과 희망이 없어. 라고 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렇게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PR 밴드가 만약에 지금 11.3배인데 네네. 만약에 기존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는 15배, 20배 이상 갔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보다는 확실히 또 싸진 것도 맞으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다 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고밸류를 준다든지 이제 그럴 수는 사실은 없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JVM 탐방 다녀와서 나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혹은 뭐 느낀 점, 뭐 이런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JVM 이제 탐방을 늘 갈 때 느끼는 거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사실 우량한 기업이에요. 근데 너무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한 번씩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약간 좀 재미가 없고 소외되어 있다라고 해서 관심을 좀 멀리 두기보다는 좀 더 관심을 깊게 두시고 공부해 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니까 한 번씩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목표 주가 24,000원 보니까 저도 이 부분
도달하는지 여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알겠습니다. 도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AS 해주실 거죠? 네, 제가 목표 주가 도달하게 되면은 업사이드 추가로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는 매도해야 되는지 이제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절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가 없습니다. 아, 우량한 기업 가치 투자 네, 가져가자. 저는 알겠습니다. 물려도 이제 가져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좋은 네, 기업 소개해 손절가가 주셔야겠네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JVM, 뭐 상세하게 투자 포인트와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모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